내년 1월이 되면 저는 좀 2차전지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수익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과세 안 내려고 보통 물량 이제 던지잖아요. 그 가장 메인 타겟이 2차전지예요. 그러면 연말까지 그 물량을 줄이면 이제 팔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럼 다시 연초에 또 채워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연초 되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2차전지가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. 배당 시즌 됐다고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. 또 뭐 내년에도 있고 이제 뭐 꼭 배당 나중에 이제 뭐 빠지셨을 때 사두셨다가 분할 매수 해두셨다가 연말에 좀 이득 보는 투자 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이셨고요. 2차 전지 종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2차 전지가 이제 뭐 오늘 기준으로는 오늘 이제 11일인데 11일 오늘 좀 올랐습니다. 근데 요 며칠간에 계속해서 빠지고 이제 뭐 황제주 표현을 들었던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꽤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뭐 인버스 ETF가 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이제 2차전지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. 거의 주가들이 고점 대비해서 에코프로 BMI도 반토막 났거든요. 그래서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저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고, 근데 올라가려면 또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좀 2차전지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, 이 구간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. 근데 2차전지가 일단 이렇게 빠진 배경은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수급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냐면 그 올해 7월이 절정이었잖아요. 그때 뭐 에코프로도 거의 한 150만 원 넘어간 적이 있었고, 근데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은 개인들이 많이 산 것도 있지만 당시에 공매도 세력들이 항복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 한 거죠. 주가가 10% 오를 게 20-30% 더 올라간 건 이제 사실은 이제 손절매성 그 공매도 물량들이 이제 항복을 한 거죠. 그러면서 올라갔는데, 근데 그때를 되돌아가면 그때 펀더멘탈 솔직히 별로 안 좋았거든요. 왜냐면 중국의 리튬 가격 떨어지고 있었고,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양극재 가격이 오르기가 어려워요. 당연히 가격 전갈 못하기 때문에. 그리고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다 얘기들이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전기차 재고 좀 많아지는 것 같다, 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. 그때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 그런 게 묻혀버린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주가가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주가를 보시면 안 되고, 만약에 예를 들면 폭락을 했어요. 폭락을 했는데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어요. 예를 들면 그냥 수급 이슈로 빠졌다. 그러면 그거를 팔 게 아니라 더 사야 되겠죠,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. 근데 반대로 펀더멘털은 악화되는데 어떤 수급 이슈나 뭐 단발성 이슈로 주가만 계속 올라간다. 그럼 반대로 팔아야죠, 당연히.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건 그 펀더멘털을 잘 보셔야 돼요. 너무 오르거나 내릴 때는. 근데 그 상황에서 2차전지는 올라가긴 했지만 펀더멘털이 사실 좋진 않았거든요. 근데 그게 뒤늦게 반영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주가가, 여러분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반토막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뒤늦게 이제 반영이 되고, 거기다 또 한 가지가 고금리. 금리 오르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. 이게 2차전지만 악재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다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.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장주에 다 악재로 작용한 거죠. 그래서 이 금리 충격까지 나왔고, 세 번째가 또 이거는 이제 올해 이렇게 코스닥을 이끈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개인인데,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이 말라버렸어요.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. 그 고객 예탁금이 58조까지 갔다가 이번에 47조까지 빠졌어요. 11조가 빠져버린 거예요. 근데 개인 자금이 빠졌다는 얘기 뭐죠?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.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외국 인간이 잘 안 사거든요. 자금도 안 들어오죠. 예. 거기다가 또 이제 주가가 부러지니까 공매도는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죠. 그러니까 수급의 또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거든요. 그래서 또 거기다 요즘에 또 한 가지 결정타가 그거였죠. 중국이 예상보다 LFP가 논란은 되게 많았잖아요. LFP 되니 많이 안 될 거다, 될 거다, 이 논쟁은 심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되는 게 좋죠. 사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더 좋은 이슈니까. 근데 좀 불행스럽게도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LFP가 대세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. 지금 왜냐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LFP 채택했고,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모델 Y 들어갔잖아요. 그게 엄청 또 잘 팔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인정할 건 해야 되니까. 그래서 LFP가 이제 중요한 축을 차지하면, 우리나라는 NCM으로 그동안 이제 1등 하고 있었는데
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LFP 아직 대응이 안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뒤늦게 반영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뒤늦게 이 주가가 급락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빠졌는데, 다만 이제 이렇게 반토막 난 상황에서 여기서 또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어요. 왜냐, 이 악재도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. 악재 반영됐고 4분기부터 이제 애널리스트 이렇게 추정치를 보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3분기까지는 좀 안 좋은데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돌릴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연말까지는 좀 재미없다 하더라도 내년 1월이 되면 저는 좀 2차 전지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올해 2차 전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차익과세 안 내려고 보통 물량 이제 던지잖아요. 그 가장 메인 타겟이 2차 전지예요. 왜냐면 이제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. 그러면 연말까지 그 물량을 줄이면 이제 팔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럼 다시 연초에 또 채워넣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연초 되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2차 전지가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. 그래서 일단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그리다가 연초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. 다 이제 연초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모든 또 2차 전지가 다 가는 것보다는 애널리스트들도 추정을 하고 계속 보겠죠. 미국 정책 보고 뭐 이럴 텐데, 거기서 어쨌든 이제 선택받은 기업들이 또 이게 한정돼서 올라가지 않을까. 그래서 내년 전망이 좋아지는 기업이 뭐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. 근데 그 올해 한 11월이나 12월 되면 그런 리포트들이 또 나올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2차 전지는 조금 기다려보자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 초에 있을 반등을 지금은 한번 또 준비하는 기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